태연은 이무와 아이기스를 바라보며 이무, 애들은 보내주거라. 시험은 너와 아이기스 둘이면 충분하다. 남자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저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인 목적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나 라고 말했고, 이무 역시 태고의 신이 부활한 마당에 검은 수염의 적단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검은 수염의 적단에 통수를 칠 생각은 없었기에 디치를 바라보며 마샬 디 디치, 이곳에서 빠져나가라. 약속대로 라프텔에 관한 정보는 퀘이사에게 전해두었다 라고 말했고, 디치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세계의 왕들이라 그런지 약속 하나는 잘 지키는군. 그래 좋다. 불청객은 이만 퇴장해주지. 녀석들아, 라프텔로 가는 거다 라고 말한 뒤 검은 수염의 약단을 이끌고 아발론 델피에서 빠져나갑니다. 또한 아이기스는 텔레파시를 통하여 페르톤에게 굳이 천룡인을 대피시킬 필요는 없다고 전하였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매우 광활한 우주와 같은 공간을 구현시킨 뒤 순식간에 태어, 이무와 자신을 그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태어는 자신의 검 창세신검을 뽑아든 뒤 이무와 아이기스를 겨누며 누가 먼저 대결에 응할 것이지 둘이 동시에 덤벼도 상관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고, 아이기스는 이무의 오른팔답게 먼저 나서며 3000년 만이군요. 태고의 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 역시 자신의 검 혼천 페무도와 자신의 방패 혼천 페무순을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대결에 임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태어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패기와 기백을 체크한 뒤 아이기스, 태고의 시대에 얻었던 부상을 모두 치유했구나. 3000년 전에도 홀로 신을 죽일 만큼 강했던 녀석이 3000년간 성장하다니 기대되는군. 허나 갑옷 속에 감춰둔 힘을 모두 꺼내어 쓴다고 하더라도 나의 상대가 될 수는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창세신검을 휘둘러 매우 광범위한 크기의 참격을 날렸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최고의 검식 천파를 사용하였고, 하늘이 찢어짐과 동시에 황금빛 검기가 비처럼 쏟아지며 일제히 태어가 날린 참격과 태어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태어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검로를 정확하게 읽어내며 모든 공격을 막아낸 뒤 태고의 검식, 그것은 내가 고안해낸 검식이 아닌가. 네로나 가문의 애송이 감히 나의 앞에서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다니. 결코 아류는 원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마 라고 말한 뒤 태고의 검식 1000원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마치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하늘과 땅에서 거대한 폭발이 한 차례 일어난 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잠시 후 일반적인 섬보다도 훨씬 거대한 크기의 참격이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자신의 방패 혼천 페무순의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기원의 방패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주변으로 보라빛을 띤 공허의 에너지들이 모여들었고 매우 견고한 방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태어의 참격과 아이기스의 가드가 충돌하게 되었고, 아이기스는 충격으로 인하여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태어의 참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태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호, 역시 그 정도는 막는다는 건가. 아이기스, 역시 넌 장난스럽게 대할 남자가 아니로구나. 좋다, 이제부터 강자에게 예우를 갖추며 진지하게 상대해주마 라고 말했고, 태어는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전방으로 방출하였고, 태어의 폐왕색 패기가 광활한 우주와 같은 공간을 뒤덮었고, 번개가 치며 대지가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이기스는 태어의 압도적인 폐왕색 패기에도 당황하지 않으며 이 정도는 예상 범위한 태고의 신의 기량은 분명 밀짚모자와 이무님조차 압도한다. 허나 결국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분명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군. 가장 완벽한 조연은 밀짚모자 루피, 주연은 이무님이 된다. 세상의 운명이 밀짚모자의 구원을 점지한들 내가 반드시 이무님의 세계를 만들 것. 운명에 얽매이는 자는 필연히 도태되는 법.
세계 정부는 세계 정부만의 길을 걷겠다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졌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요동치며 순간적으로 테어의 폐왕색 패기마저 짓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 류마와 상대할 때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테어의 앞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물질이 움직이기보단 순간이동을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속도였습니다. 또한 아이기스의 움직임이 워낙 빨랐기에 아이기스가 이동하며 생긴 충격파만으로 대지가 붕괴되고 하늘에서 화재가 나는 현상이 생겨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허의 피핏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피와 빛으로 물든 거대한 에너지가 응집되며 순식간에 에너지파의 형태로 테어를 향해 날아갑니다. 테어는 아이기스의 압도적인 순간 스피드에 압도되며 테어의 견문색 패기로도 아이기스의 속도를 쫓지 못했고, 테어는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기스, 과거 3000년 전 신을 죽였을 때도 입이 3개를 호령할 걸물이었는데 300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괴물이 되었군 이라고 말하였고, 아이기스의 공허의 핏빛은 매우 빠른 속도로 테어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테어는 곧바로 자신의 검 창세신검을 크게 휘두르며 창세신화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매우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며 일시적으로 이무와 아이기스의 시력이 소실되었으며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피부의 일부가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테어의 창세 신화로 인하여 아이기스의 공허의 핏빛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이기스의 능력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이기스는 이미 테어의 전투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고 침착하게 테어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지상의 모든 기술을 소멸시키는 창세 신화, 허나 그 기술조차 이 세계의 근원 그 자체인 패기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은 결국 숲의 신의 힘, 그의 권능을 뛰어넘는 자들은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허나 패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테어, 당신도 무적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반말을 사용함과 동시에 아이기스의 주먹이 테어의 앞면에 적중했고, 테어는 피를 흘리며 그대로 거대한 균열 속으로 추락합니다. 참고로 과거 아이기스는 조로와의 대결에서 갑옷이 부서지자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어는 아이기스에게 정탈을 허용하며 거대한 균열 속으로 떨어졌으나 곧바로 자세를 다잡으며 균열에 휘말리기 이전에 빠른 속도로 전장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였고, 테어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져 내립니다. 테어는 곧바로 피를 닦아낸 뒤 아이기스, 훌륭한 힘이로구나. 세계의 정점에 서겠다는 야망을 펼치기에 손색없는 힘이야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미 폭주하기 시작했기에 더는 존댓말을 사용하며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아이기스의 눈은 더욱 붉게 빛납니다. 아이기스는 건방 떨지 마라 테어, 네 녀석도 결국 시대의 패배자, 3000년간 지옥에 처박혀 있었다는 걸 잊었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테어는 그 순간 표정을 구기며 거슬리군 그 말투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당황하지 않으며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블랙홀을 생성하며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주하였고, 이후 혼돈의 서약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매우 거대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띤 황금색 운석이 테어를 향해 날아갑니다. 테어는 아이기스가 구현화시킨 운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고작 그 정도로 나와 겸상하려 한 것인가 라고 말한 뒤 테어 역시 아이기스의 기술인 혼돈의 서약을 시전하였고, 테어는 타인의 기술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강함과 완성도는 시전자의 강함과 기백에 비례한다는 철칙이 있었기에 테어의 혼돈의 서약은 아이기스의 혼돈의 서약보다도 더 강력한 위력을 동반합니다. 테어가 혼돈의 서약을 사용한 뒤 아이기스가 구현화시킨 운석보다도 더 거대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많이 응집되어 있는 운석이 구현화되었고, 테어의 혼돈의 서약은 그야말로 아이기스의 혼돈의 서약의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테어의 운석이 아이기스의 운석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아이기스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테어가 타인의 기술을 그대로 구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당황하지 않으며 자신의 방패 혼천 폐무순을 꺼내들어 운석의 파편을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가 밟고 있는 지면이 그대로 무너지며 아이기스는 휘청였고, 테어는
아이기스 이 녀석의 주인의 기술로 짓밟아주마 라고 말한 뒤 이무의 기술인 성창천지멸화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순식간에 아이기스의 방패를 뚫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의 갑옷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며 아이기스의 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됨과 동시에 아이기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땅에 처박힙니다. 아이기스의 갑옷이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과거 조로 역시 아이기스의 갑옷을 박살낸 적이 있었지만 테어는 더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박살냈었기에 아이기스의 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이기스의 몸은 일정한 형체를 갖추지 않은 채 마치 공허의 물질로 이루어진 듯 생겼으며 아이기스의 붉은 눈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아이기스는 순식간에 몸의 형태를 인간형으로 바꾼 뒤 순식간에 테어에게 접근하였고 갑옷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아이기스는 더욱 빠르고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폭주하기 시작하였고 아이기스는 인과율의 거절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시공간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테어의 몸이 으스러지기 시작했으며 테어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심장박동, 호흡 등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조차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테어도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기스 강력한 기술이로구나. 허나 진정한 신의 앞에서 태초의 법칙조차 통하지 않는다네 라고 소리친 뒤 무장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방출하며 무장색 패기로 공간 전체를 뒤덮어버렸고 이후 아이기스의 인과율의 거절에서 빠져나왔고 이후 자신의 검 창세신검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아 배도의 형태로 변화시킨 뒤 곧바로 아이기스의 복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테어의 공격을 읽어낸 뒤 자신의 검 혼천패무도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테어의 공격을 막아서려 하였고 잠시 후 테어의 검과 아이기스의 검 그리고 서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두 캐릭터의 검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구름이 모조리 녹아 소멸해버린과 동시에 주변의 대지가 모조리 녹아내려가기 시작하며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테어의 폐양색 패기가 아이기스를 짓눌러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테어의 검이 아이기스를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곧바로 태고의 검식 지혈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검 혼천패무도의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존재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며 다시 한번 테어의 검을 막아설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테어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훌륭한 반격이로구나 아이기스. 허나 고작 이 정도에 고전할 것이었다면 태고의 시대를 정복하고 태고의 신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 태고의 검식 천능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움직임과 주변의 모든 흐름이 강제로 멈춰집니다. 또한 이후 매우 거대하고 푸른 번개가 테어의 검 창세신검에 휘감겼고 테어는 곧바로 강력한 참격을 내지르며 아이기스를 베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아이기스는 테어의 태고의 검식 천능을 허용하며 치명상을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는 저력을 보였고 테어는 손끝이 조금은 저릿한 감각을 느끼며 자신의 전력을 이끌어낸 공격을 맞고도 서있는 아이기스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성을 잃고 폭주 중인 상태였기에 곧바로 테어에게 덤벼들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가 나타나 아이기스를 막아서며 아이기스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기서 멈추면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만 더 나아가면 너는 물론 태고의 신 역시 영구적인 부상을 입게 될지 모른다. 밀짚모자와의 혈전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아군끼리 자멸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으며 후 알겠습니다 이무님. 테어시여 이 정도면 당신의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테어는 박수를 치며 물론이다. 그대의 힘은 나조차 놀라게 하는군. 과거의 신들을 확실히 상회하는 무력에 아직도 전력이 감춰져 있다니 기대되는군. 이 녀석의 전력도. 허나 약속은 약속. 기준치를 넘었으니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겠다. 이무 부디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군. 나의 시대가 끝난 후 3000년간 세계를 지배한 남자의 저력을 보여다오 라고 말하며 테어는 아이기스가 자신의 예상보다 실력치가 높자 꽤나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이기스는 테어와의 대결이 끝난 후 곧바로 서서히 갑옷을 복구하기 시작하였고 거대한 돌 위에 걸터앉은 채 이무와 테어의 대결을 지켜보며 방금 전 테어와의 대결을 복귀합니다. 태고의 신, 확실히 내가 겪어본 어떠한 적과도 차원이 다르다. 롤로노와 조로, 도신류마, 그리고 3000년 전의 그 남자, 그들 역시 역사가 인정하는 호걸들이다만 태고의 신이라는 절대적인 강자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군. 허나 롤로노와 조로 그 남자만은 달랐다. 도신 류마와 3000년 전 그 남자는 태고의 신을 이길 일말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다만 롤로노와 조로 그 남자는 나조차 성장의 한계를 보지 못했다. 밀짚모자 루피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롤로노와 조로 그 역시 세계 정부를 가장 위협할 칼날이 될 테지. 라고 말하며 태고의 신과 혈투를 벌인 아이기스조차 조로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테어와 아이기스의 대결에 난입한 후 테어를 바라보며 테어, 썩 내키진 않지만 이 녀석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과거 무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이 녀석의 시험에 응해주겠다. 이 시험이 끝나면 이 녀석이 해주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했고 테어는 흥미로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애송이가 왕에 어울리는 기백을 갖췄군. 좋다, 말해보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라고 말했고 이무는 태양신 니카, 그 남자가 돌아왔다. 그것도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진 채 말이다. 심지어 네 놈을 죽인 그 물건, 세간에는 원피스라 불리는 카미테키를 가진 채 말이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고 서늘한 기운이 공간 전체를 뒤덮습니다. 태어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태양신 니카와 카미테키라, 그 조합은 유일하게 신을 죽일 수 있는 조합이지. 그렇군 이무, 이 녀석이 나를 되살린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태양신 니카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호걸들도 세상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소리로군. 이 녀석은 홀로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나라는 존재를 다시 세상에 강림시킨 것이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세상은 과거부터 두 부류로 나눠져 왔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녀석들과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 테어, 이 녀석은 결코 자유를 추구하는 녀석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 모든 것의 시초이자 모든 것을 파괴하며 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녀석은 결코 자유와 어울리지 않네. 라고 말했고 테어는 미소를 지으며 이 세상은 오로지 나의 뜻대로 움직일 뿐 자유니 지배니 그런 시시한 이념 싸움 따위는 관심 없다. 역사는 곧 승자가 걸어온 발자취. 이무, 그 위대한 동행에 함께 걸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봐라.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이무와 테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는 이무, 아이기스, 테어가 어떠한 공간으로 사라진 뒤 검은 수염 해적단을 이끌고 아발론 델피를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페르톤은 티치를 가로막으며 마샬디 티치, 에이버리의 자식이라 그런지 역시나 비굴하군. 그 녀석도 결국 태고의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꿈을 버린 채 신의 하수인이 되었지. 라고 말하며 티치를 도발했고 티치는 페르톤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역사 따윈 관심 없다. 사나이가 높은 곳을 향하다 보면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법.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알겠나 이 사이비 종교 자식아. 라고 말했고 페르톤은 피식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군 마샬디 티치, 응원하마.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을 쫓는 멍청이를 구경하는 게 내 취미라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류마는 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티치, 도강 양회의 기조인가? 칼집의 칼날에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일지 몰라도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조이보이, 확실히 너와는 완전히 다른 남자로군. 데비디 존스, 너의 후손이라고 했나? 역시 호랑이는 결코 고양이를 낳지 않는군. 마샬디 티치, 분명 언젠가 세계의 운명을 크게 뒤흔들 남자다. 라고 말하며 류마는 티치의 야망과 계획성, 침착함 등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퀘이사는 이무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확인한 후 유창하게 고대 언어를 읽어내려가며 라프텔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티치, 꼭 가봐야 하나?
나와 류마는 별 관심이 없는데 말이야 라고 농담을 하였고, 시키 아오키지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당연히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너는 이미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으니 관심 없겠다만 우리 세대에선 꽤나 중요한 장소라고. 해적왕 골디로저가 개막한 대해적시대 그 끝이 있는 장소가 바로 라프텔이다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라프텔로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